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공히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110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50여 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공히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부정투표와 부실관리 등 의혹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부터는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선관위는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투표함 보관 상황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합니다. 정부가 경제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어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월 19일에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의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GTX A노선 개통과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업주의 책임이 낮아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도봉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공약을 직접 밝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사안을 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기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며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110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50여 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역시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며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유리할 것 같다는 게 민주당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운명이 갈렸다며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부산 유세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을 개약시킬 것이고 개혁 입법을 막을 것이며
국회에 유일하게 남은 국정감시 견제 세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현재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외식업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9% 증가한 100조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99조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외식업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외식업이 성장했다기보다 외식 메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한국 외식업 거래량은 3.6% 늘었으나 증가폭은 글로벌 외식업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국내 외식업 연평균 거래량 증가율은 1%대로 코로나 발생 전 3개년보다 낮습니다.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야외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와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매년 다수 발생해 유모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매해 2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사고 원인으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추락이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하고 아이 탑승 때 안전띠를 제대로 조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